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제가 원내대표로 이렇게 선출이 되었고요. 오늘 6월 26일 의원총회에서 수석 부대표와 부대표 그리고 원내대변인이 인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취임 기자회견을 하기로 하는 마당에 제가 모두 발언하기 전에 함께 일하게 된 우리 수석 부대표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입장을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반드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많습니다만은 임기가 이제 거의 도달하고 있는 대법관들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대법원이 새로 선출해야 될 대법관 3인의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청을 다음 주 수요일 7월 4일 날 대통령에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7월 6일이나 8일경에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고 국회는 20일 안에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27일이나 2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서 이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이제 결론을 국회에서 내지 못한다면은 사법부 구성 자체가 대법원 전원 합의체 구성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헌정에 큰 어떤 구멍이 나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초까지 반드시 원구성이 이루어져야 되고 여러 일부 정당들의 사정으로 원구성이 완료되기 어렵다면은 최소한 국회의장, 부의장만이라도 선출해서 인사청문회 등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과 부의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의장과 부의장에 관련해서 관례만 있지 선출의 어떤 절차와 방식에 관련된 어떤 규정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 관례대로 합의해서 이루기 힘들다면은 각 일반 민주주의 원칙대로 각계 의원별로 출마하고 그리고 경선을 통해서 의장, 부의장을 뽑는 방식으로라도 의장단 구성을 마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국회는 어찌 보면은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그런 이제 선출 방식을 관행처럼 택해오고 있습니다. 그 방식대로 안정적으로 선출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되기 어렵다면은 300명의 의원은 지금 다 그대로 살아있는 만큼 일반 민주주의 방식으로라도 의장, 부의장을 빨리 선출해서 원구성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원장과 관련해서 가장 큰 쟁점의 하나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제입니다. 20대 전반기 국회도 이 문제가 큰 논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당이 맡아야 된다는 주장과 야당이 맡아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야당의 한 축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맡은 전반기 법사위는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는다면 자유한국당이 다시 맡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상임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교섭단체 협상에 따르겠습니다. 만약 그러나 한 곳을 희망한다면 저희들은 환경노동위원회를 원합니다.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정의당이 이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돼서는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고 또 환노에 있는 정의당 당대표가 있는 이만큼 환경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싶습니다. 하반기 국회의 정의당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정특위가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어나갈 헌정특위 시즌2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각에서 개헌은 끝났다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좌절했다고 해서 개헌이 포기될 수는 없습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열렬한
관심 또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다시 추진돼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까지 다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치가 이제 다당제는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혁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서 각 당 원내대표를 순회 방문하면서 제일 강하게 요구한 것이 하반기 국회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제도 개혁이고 이것을 바로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고 다수의 대부분의 이 원내대표들은 이 문제에 동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 실천이고 행동입니다. 국회 개혁과제로서 국회 특수활동비는 물론 다른 기관의 특수활동비 폐지 또는 투명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국회의 특수활동비 지금 62억 정도로 편성되어 있는 이 특수활동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자체가 법적 근거를 상실했습니다. 공개하라는 얘기는 특수활동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갖다가 존중하지 않는 그런 오만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스스로 먼저 솔선해서 특수활동비를 없애야 전체 예산에서 8천억씩이나 배정되고 있는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예산인지 따질 수 있는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앞장서서 특수활동비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생입법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2018년 하반기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서 제2공중유가사태를 막기 위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입니다. 기존 5년이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거 추진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보수여당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그렇게 미루다가 이런 공중족발이라는 비극적 사태까지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사상의를 위한다면 입장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시행유예 등 노동 현안에 대한 재점검입니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인 최저임금 산업 범위 확대 개정 입법이 실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정부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처벌을 6개월 유예하면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말이 보완입법이지 이런 식으로 가다면 결국에 노동시간 단축 자체가 없는 일처럼 되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올 봄부터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미투 관련 입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됩니다. 수십 개의 법안이 올라왔지만 마치 유행을 타듯이 제출하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몰카 관련 입법을 포함해서 강력한 입법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현실화 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문제, 사회복지세 등 복지증세와 복지제도 확충 문제, 중소상인과 중소기업 경제 민주화 법안, 비정규직 사령사유 제한 등 하반기의 민생중심 개혁 입법에 대해서 정의당의 강력한 활동을 약속드립니다. 현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관련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북미 간의 여러 가지 대화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행동 대 행동으로 진척될 수 있도록 국회 역시 앞장서서 나아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의회의 상황은 썩 밝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해서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들이 굉장히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어떤 회담에만 맡길 수도 없고 그리고 국회가 제 노릇을 하지 않고 청와대만 일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 취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급히 의원 방비단을 공동으로 구축을 해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회담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 정치권을 선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 의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가 특히 관계 당사자들과의 대화가 필요한 쟁점과 관련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 대해서 대단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인 큰 틀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정의당이 노사정 각 주체들을 갖다가 아우르는 그런 틀을 제출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즉각적인 국회 정상화입니다. 지금 어떤 이유로도 지방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나가고 있는 이 마당에 각 당의 내부 사정을 이유로 국회의 마비 상태를 지속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 원내교수단체들의 회동을 포함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면의 노력들이 가시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7월 초에 원 구성이 이루어져야, 최소한 의장단만이라도 제대로 선출이 되어야 지금 국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 절차들, 또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의당도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간략한 모든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지점가 있다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이나 한승이나 이어갔다는 방법이죠. 예, 당시에는 그 후에 한진 같은 경우는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되고 관계자들이 지금 출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걸 보고서 이 국정조사로 더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니까 뭐 특검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최악의 경우라고 국회 부의장 문제하고도 연동되어 있는 면이 있고요. 만일에 평화와 정의에 국회 부의장이 온다면 상임위원장과 그 국회 부의장이 다 한 당이 다 차지하기는 어렵겠죠.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8대 7대 2대 1이라는 것은 기존의 그 좀 수학 공식처럼 이게 매겨진 방안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협치라거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 공식을 뛰어넘는 그런 이제 배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듭니다만은 이 8대 7대 1이라는 것은 기존의 상임위원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건데, 기존 상임위원회 중에서 분할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너무 이제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숫자는 정부 여당에서는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많을수록 좋은 반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 거대 상임위로 여러 좀 이 이질적인 어떤 분야까지 다 합쳐진 그런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그걸 합리적으로 쪼개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8대 7대 2대 1이라는 것도 유동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산자위라든지 네. 방위방통이나 뭐 아니면 교문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협상할 때 충분히 논의를 좀 하실. 그것도 그래서 상임위 수 자체도 협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국회의장, 부의장과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해서 선출하는 방식은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는 있지만은 참 설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을 선출할 때 국회의장 후보가 누군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누가 후보로 나섰는지, 또는 내가 국회의장이 되면은 이러이러한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호구를 밝히거나 약속을 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누가 국회의장 후보인지도 모르고 부의장 후보인지도 모르고 상임위원장 후보인지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또 후보를 갖다가 모집하는 공고를 내린 바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기표소에 들어가면은 기표소 벽에
기표소 벽에 여야가 합의한 그 명단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컨닝 페이퍼처럼. 이것도 비공식입니다. 그거 보고 기표를 하는 겁니다. 그거 보고. 세상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참, 이거 자체를 공개하게 되면 코미디로 아마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행대로 빠르게 합의된다면은 개선하는 문제는 좀 천천히 여러 가지 입법 조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으로서는 꼭 그 기표소 안에 컨닝 페이퍼 방식으로 하자라고 어디 명문화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도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게 지금 원구성이 쉽게 빠르게 안 된다면은 원구성을 빨리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빠르게 안 된다면은 이걸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반 그 초등학교에서 반장 뽑듯이 출마해가지고 거기서 다수의 지지를 얻은 사람이 책임을 맡는 가장 일반 민주주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정에 따라서 원구성합당이 어렵다는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일 텐데 그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해서 7월 초에 뭐 그런 주장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직은 뭐 자유한국당 빼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르고 서로 뭐 비판적인 그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빠른 시일 내에 자유한국당이 자기들 내부에서 싸울 것 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갖다가 어쨌든 이 상황에서라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집안 싸움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져야 될 국회 운영에 있어서 소홀히 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또 한 번 더 과오를 범하는 일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습되기를 일단 희망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습과 무관하게 또 공당으로서 또 제1야당으로서 도리를 다할 건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세세하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뭐 계약하듯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원칙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문제에 관련해서는 서로 1대1의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원내대표도 이제 2달, 3달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뭐 더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 저희들은 뭐 여러 가지로 볼 때 상임위원회는 2자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상임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뭐 하나씩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어느 상임위를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는 뭐 2당 간의 어떤 논의도 더 필요하고 또 다른 당과의 협의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문제는 아니라고. 위원장은 절대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면 안 된다. 그걸 강하게 주장하시죠. 아니요, 뭐 법사위원장에서는 지난번에도 논란이 됐는데 여당이 되냐 야당이 되냐 논란이 있는데 만일 야당이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에 따르더라도 그 야당이 꼭 특정 정당만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야당이 아미당도 있고 평화와 정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지난 2년간의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장 맡았던 걸 평가하자면은 그 잘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또 자유한국당이 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의당이 왜 못 맡느냐라는 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정의당도 맡을 수 있다. 변화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변화를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공동교섭단체, 그래서 비교수단체였다가 교수단체를 평화당과 공동으로 이룬 지 지금 뭐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정성을 조금 더 유지하자라는 그런 뜻이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예, 뭐 한노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위원장 혼자서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지만은 저희들은 최저임금법 지난번에 개정에 대해서 상당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재개정이 필요한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최저임금 현재 그 법 시행을 보완하는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이 예를 들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도
연봉 2,500만 원 이하에는 타격이 없다고 했지만 타격이 있는 걸로 드러났고 기초조사도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재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갖고서 아주 치밀하고 정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들 특히 노동자들의 어떤 견해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문제입니다. 지금 19세를 18세로 하향 개정하는 것은 대부분의 당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동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학제 변경을 연동시켜가지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학제 변경을 이라는 옵션을 떼내고 이번에는 못했지만 다음 총선에서는 반드시 만 18세 즉 대학교 1학년의 4분의 3이 투표 못하는 그런 지금 문제 있는 현실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전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다른 그 연동들이 주장했던 야당들과 좀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예, 뭐 이 선거제도는 특정 당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꾸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이제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여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같은 선거제도는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때는 자유한국당이 큰 이득을 초과 이득을 보고 어떤 때는 민주당이 큰 부당 이득을 보는 식으로 거대 양당을 오가면서 민심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이 초과 그 의석 배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선거라는 게 대의민주주의의 어떤 핵심 절차인 것이고 대의민주주의가 바로 민심의 국민의 의사를 그대로 되도록이면 비례해서 정확하게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이미 19대 국회 때 제출한 바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재까지 나온 안 중에서는 가장 민심에 가장 부합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 제도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다르게 이게 다당제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게 국회 내에서도 동의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20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국민에 대한 어떤 도리는 선거제도를 갖다가 개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싹쓸이를 그래서 일단은 다음 지방선거는 4년 후고 국회의원 선거는 2년 후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를 먼저 고쳐야 된다고 보고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고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선출하고 있는 광역의원들 선출 방식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도 서울처럼 민주당이 싹쓸이한 광역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조차도 자기들 당 지지율만큼을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패단이 확인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로 총선 선거제도를 바꾸고 2차로 그와 연동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광역의원 선거제도를 바꾸면 남는 것은 중대 선거구제인 기초의원 선거제도만 남는데 기초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짬짬이 해가지고 오히려 중대선거구제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쪼개기를 감행해가지고 양당이 오히려 이익을 나눠 갖는 식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 성적 좋다고 자랑만 할 일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반칙에 가까운 그런 불의와의 타협이 있었다는 점을 저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고쳐야 될 과제입니다. 이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번 개합된 부분의 재개정의 부분의 필요성은 저희가 누누이 강조했고 그 전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까지 요청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는 이번에 이제 공익위원들이 8월 5일까지인가요? 그 부분으로 지금 최저임금 그 부분을 지금 기한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부 여당이 그 흑단의 부분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나 산입범위 자체가 계속 확대되는 부분들은 최저임금법 자체의 무력화입니다. 완전히 무력화가 이미 예고되어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정의당은 자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해 나간다면, 그리고 하나를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경제민주화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제발 을과 을의 그런 갈등 구조를 오히려 만들어내는 것은 촛불 정부로서의 그 모습 전혀 걸맞지 않는 퇴행적인 모습이고 국민의 부분에 유혹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뭐 근본적으로는 그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법 하에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80명의 어떤 동의를 얻어가지고 330일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자는데도 사실은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적용하면은 여당이 유리하고 야당이 불리하니까 누가 야당일지 누가 여당일지 모르는 21대 국회부터 적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자라고 사실상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합의가 이행이 되면 된다. 저는 그래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가장 먼저 처리돼야 될 법안 중에 하나로 선진화법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180명을 바로 모으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민주당의 제안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과 정의와 평화와 정의 등 해서 일단은 과반이라도 지금 일부 또 무소속 의원들 해서 개혁입법연대를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호응을 또 불러일으켜서 여론상으로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국회 내에서 180석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요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거의 대부분의 개혁입법 과제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대 국회가 뭘 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정말 대답할 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하반기 국회에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개혁입법 연대를 구성해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좀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려는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